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는 이 시기에 오늘 밤 우리는 내년 시장을 예측하고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잠재적인 기회를 탐색합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발표된 GDP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5.2%에서 4.9%로 하향 교정되었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하를 위해 GDP 수치를 의도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미세 조정해서 GDP에 대한 조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으나 지금은 연준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며칠 전 콜린 파월 연방준비제도 회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하자 철부지 관리들이 금리 인하도 그리 빠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을 먹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GDP 수치를 직접 조정했습니다. 파월에게 충분한 이유를 했기 때문에 파월이 바이든의 금리 인하 정책을 순조롭게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주식이 상승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명절에 바쁘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오프닝 하이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기관은 오늘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폭 하락하여 2599.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지원이 없고 개인 투자자의 매도, 외자가 어려움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큽니다. 오늘 하락폭은 0.56%에 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하나는 09332영으로 현재 모두 매도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237,880으로 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102,040에 대한 포지션이 매우 작습니다. 오늘도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임 산업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주로 다른 국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홍콩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텐센트를 붕괴시켜 우리의 게임 분야까지, 제가 보기에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블록체인 산업에서만 번창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다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시장의 최신 발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삼성그룹의 회사는 보편적으로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5개 대행주 중 삼성그룹 4개 종목 상승, 현대차와 기아 상승, SK하이닉스 상승,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매우 큽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3위권에 들어가 있는 5개사 중 3개사 모두 삼성그룹 주식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 11위 성삼SDI입니다. 이 회사는 어제 실적과 평가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해당 회사가 상장된 지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형 배터리와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의 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년 만에 전체 주가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를 투기했습니다. 누구도 이 종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 출시한 LG에너지솔루션 373,220도 그 외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주식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회사는 이론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올해는 투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올해 2차전지 주식은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후속 투기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삼성SDI의 실적은 성장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지속적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평가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PR은 올해 16배, 내년 14배 예상이고 PR은 올해 1.63배, 내년에는 1.46배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실적 증가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예상 실적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주가 실적은 올해 상승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최고 50%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폭도 기본적으로 기초가치 근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발전 속도를 결합해서 보면 우리는 몇 가지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삼SDI의 순위는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의 주식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SDI는 삼성그룹의 회사이자 2차전지 분야회사로 순위도 5위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삼성SDI는 현재 특허수 순위 세계 2위로 차지하며 다음 중요한 기술 방향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냥 간단히 분석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73,220에 대해 현재 2차전지 업계에서 실적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3위입니다. 해당 회사가 가장 큰 문제는 평가 가치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PR은 올해 60배 가까이 하고 내년 30배 이상 예상이며
내년은 더 합리적입니다. PR은 올해 4.8배이고 내년 4.2배로 비교적 합리적이지만 약간 높습니다. 이 평가 수준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비싸지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확장 속도가 빨라 머니플로가 더 빨리 감소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주가가 또 한 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주로 투자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평가 가치가 비교적 높지만 강세 시장에는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가 문제를 잠시 무시하고 회사의 성장만 볼 수 있습니다. 는 것입니다. 강세 시장이 아니라면 투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오늘은 다음 단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주식시장 수익 플랜을 전개하여 실적이 좋은 주식을 성공적으로 찾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몇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 거래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완전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자산 배치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시장을 돌아보고 2024년 시장 실적을 예상해보면 첫 번째는 미국 증시,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 세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올해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40% 상승해 평년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된 이유는 작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강력한 반등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인공지능의 폭발과 관련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올해 전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은 올해 초부터 금리 인상 예측이 금방 끝나는 것을 이어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자극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7월까지 미국 연방준의련중과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어 8월부터 10월까지 하락을 이끌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시켰습니다. 그러나 후반 들어 인플레이션 하락이 뚜렷해지자 시장에서는 미국이 통화정책을 뒤집고 증시가 다시 오를 것으로 다시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자체 언어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챗GPT가 탄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언어 모델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에만 제공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언어 모델은 공식적으로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국가들도 수백 개의 언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적만 놓고 보면 현재 엔비디아 외에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아직 어떤 회사에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모두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외의 회사는 올해 실적이 모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과 섬유 등 회사의 실적이 증가했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순환산업 회사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시장 동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올해는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을 앞당겨 실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3월부터 5월까지 1차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GDP 데이터 수정은 바이든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망이 가열됨에 따라 금리 인하 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 인하 날짜를 공식 확정하면 시장의 전망도 완전히 소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동 지역 전쟁에 참여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의 악재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호재가 닿거나 악재가 오거나 추가적인 예상치 못한 호재가 없습니다. 둘째, 올해 대부분의 회사가 진정한 실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 애플사가 2월에 애플 비전 프로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니아들의 적극적인 구매 외에 한두 달 이후면 퇴조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대기업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애플의 실적 성장률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승은 한편으로는 지수 패시브 자금에 의존하며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주식 매입에 의존하여 회사의 총 수익은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 주식이 1년 내내 변동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2월 말부터 미연준이 금리 인하 날짜를 공식 확정하면서 애플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할 거고 미국 주식 간의 갈등이 부각될 것이며 기업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슈가 부각되고 미국 주식도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 성장과 함께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반등이 가져다 올 것입니다. 반드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변동되는 추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은 올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연말에야 대행주 매입에 나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삼성전자는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2차 전지 업종을 투기했습니다. 한편 2차 전지 주식은 2020년부터 실적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전체 글로벌 증시 약세장에서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의 몇몇 대기업의 상승도 전체 부문의 상승을 촉진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기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시연해왔으며 기관과 외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들어 외자는 주식을 대거 숏셀에 나서 11월 초 정부가 숏셀을 금지했습니다. 주식 공매도가 끝난 후 상환기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상환기간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이 외자가 순조롭게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실 정부도 내년 하반기에 회복돼 공매도 금지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 시장 동향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분석을 합니다. 기관은 지난 2개월 동안 대행주 대량 매입하는 것은 상반기 대행주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아직 2차 전지 분야에 남아있어 단기적으로 다른 분야에 집중할 여유 자금이 없을 수 있으며 소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2월부터 3월까지 하락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비교적 넓은 변동 추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최저점은 2400 이하로 다시 돌아와 10년 평균선에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행주는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중소시장 가치 주식은 더 큰 하락을 겪을 수 있으며 회사의 실제 실적과 현재 평가치는 시장의 주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 주식이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1년 내내 변동될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 하락은 우리에게 가치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상반기 전체 주식시장 약세장에서 중장기 자산 배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택 범위는 주로 대행주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리 주식을 선정하고 1에서 2개의 주식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조금씩 투자해 상반기 약세장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23조합에 따르면 우리는 6개월 이내에 그 중 이 부분을 완성할 것이고 사음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시세의 기회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연초부터 277,810 08652형 247,540 등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이러한 주식의 상승 주기는 기본적으로 반년 정도이므로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일부 중기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유했으며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생명공학, 2차 전지 등 분야의 주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장기 자산 배분을 하고 하반기에는 중기 이슈를 포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많은 친구들이 관련 질문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이득을 받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테슬라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암호화폐에 그냥 조금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냈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비트코인을 350개로 환산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과감하게 2차 전지에 뛰어든 한 요인입니다. 내년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려면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에 충분한 자금이 쌓여야 합니다. 펀더멘털적으로는 첫째, 미국 금융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상반기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생산 비용은 화폐 가격 근처로 상승하며 광산 이익이 70에서 90% 감소합니다. 미국 금융자본과 관련하여 최신 뉴스는 미국 SEC와 ETF 신청자가 흔한 공동전화회의를 하고 있으며 1월 10일에 ETF 판매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증량시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재고시장에 대응하여 미국 금융자본, 법무부 및 SEC는 암호화폐 최대 네이티브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공동으로 단속합니다. 최근 뉴스는 법무부가 바이낸스 오너인 CG의 출국 불허 외에도 추가 벌금 43억 달러, CFTC에 2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으며 미 법무부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120억 달러 이상의 이익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낸스를 파산으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바이낸스의 전문 관리를 파견하여 바이낸스를 통해 전 세계 암호화폐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이 완전히 파악할 것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통제한 후 자원을 계속해서 투입할 것입니다. BTC가 미국 금리 인하 후 미국 달러 수출을 하도록 하고 나스닥 지수처럼 BTC가 장기적인 강세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결국 희생양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전례 없는 수익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BTC 오늘 가격은 약 6천만 원이고 보통은 보유만 하시면 되는데 결국 3억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것은 사실 미국 금융업이 자산을 운용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BTC에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가고 많은 자산이 광적인 상승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저는 20에서 21년쯤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 동안 각 통화의 동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강세 단계의 초기에 우리는 23년에 공공사슬과 비문의 개념이 상승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자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 할인의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최신 추세는 전체 산업이 NFT와 게임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각 거래소도 해당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으며 잠식 방법은 필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이익도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바이낸스가 17년 탄생부터 어떻게 세계 1위를 했는지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같은 기간 어떤 거래소도 바이낸스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는 BNB, CAK, AXS, GMT 및 기타 통화를 통해 투자자에게 많은 이익을 양도하고 많은 투자자가 수억 달러 이익을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 모든 거래소와 운영업체도 이 강세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바이낸스를 잠식해 해당 시장 점유율을 탐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여전히 풍향계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현재 게임과 NFT에서 동향이 있으며 ACE를 출시하고 NFP를 곧 출시할 예정이며 각 거래소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해당 회사에 투자하며 해당 자산을 공동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암호화 시장의 전례 없는 번영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이 방향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제 정보가 님에게 최소한 20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10월부터 주식을 나누는 틈틈이 여러분께 솔라나 블록체인, 레이, 소울 체인의 최대 거래소, 오리오리널스 등의 코인을 공유했고 그것들은 1에서 2개월 동안 상승폭이 모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솔라나는 현재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인 회사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코스피 시가총액 30위에서 4위로 올랐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보다 조금 더 큰 셈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실제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맹렬히 돈을 벌었던 수급환계 거래 전략은 특정 통화와 특정 논리에 대해 20에서 50배의 단일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아직 이 단계의 시장에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충분한 시장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번 주에 배운 소비자 및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종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 레벨에 따라 23의 조합 논리에 따라 기회 3번을 잡아야 합니다. 최근에 저도 조만간 관련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 중입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연초부터 2차전지 주식 투기를 시작한 것처럼요. 2차전지가 왜 오를까요? 실적도 있고 호황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자는 왜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까? 사용자 수나 실적이 반드시 증가할 것이며 동시에 강세장이 특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 논리에 따르면 우리의 투자 3번에 반드시 충분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공유해드린 듯이 루누와 UST에서 손해를 본 친구들이 있고 저는 흑자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겠다고 공유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 시세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 장문 편지를 썼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고 저도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와 내 자신의 성의로 크리스마스와 설날이 곧 다가오니 이 기회를 빌어 우리 커뮤니티에서 함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김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한 통, 올해 투자해서 느낀 점이 있거나 제가 매일 공유해드리는 것 중에 얻은 것이 있거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면 편지로 써서 우리 채팅방에 보내도 됩니다. 저는 단체에서 여러분의 모든 편지를 꼼꼼히 보고 편지를 쓰는 모든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앤드 새해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 투자 전략, 커피 쿠폰 또는 보너스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 행사의 마감일은 설날입니다. 선물은 보조님이 설날 이후에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길이는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지를 베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불성실한 친구로 더 이상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활동 자체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차전지에 대한 정보와 중장기 자산 배분 방안을 계속 분석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